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이 문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말 아침 늦게 일어나서 브런치를 먹고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마트에 간다. 하이브리드 카다. 내비게이션을 켠 후 집 근처의 스쿨존을 지나 홍제 램프로 들어간다. 파킹을 한 뒤 카트를 끌고 무빙 워크를 타고 쇼핑을 하다가 푸드코트에 들러 테이크아웃 커피를 산다. 사실 친구들과 오늘 어떻게 보냈냐 하면은 흔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래어,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브런치, 쇼핑, 마트, 하이브리드카, 내비게이션, 스쿨존, 램프, 파킹, 카트, 무빙워크, 푸드코트, 테이크아웃. 얼핏 봐도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정말 이게 외국어인지 한국어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들이 우리말인지 아니면 외국말인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헷갈려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어제가 바로 한글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글을 지었죠. 우리말과 글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말과 글을 지켜오신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건범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읽어드린 이 글 말이죠. 네네. 이거 이 대표님께서 한 예로 네네.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글 쓰시면서 어떤 생각에서 이걸 쓰셨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우리 생활 속에 한국어, 우리 낱말의 자리를 외국어가 너무나 스멀스멀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다. 그런 거를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글 쓰실 때 주변 분들 얘기도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뭐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그냥 늘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저는 뭐 그때마다 야, 이 말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고 이 말은 원래 이렇게 쓰던 말인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쓰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죠. 계속. 이 대표님 혹시 국어 교육과나 국문학과 나오셨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 제가 80년대 이제 그때 쪽 학번인데 그 시절에 학생운동, 뭐 사회운동 하면서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2번 구속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 민주화운동을 예. 근데 감옥 안에서 제가 이제 이른바 떼끼라고 불리는 그런 소매치기 전과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분들 물론 뭐 죄를 지었겠죠. 근데 죄를 지은 분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어떤 저기를 받고 있는 건지에 관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법률 용어가 일단 어렵고 거기에 대한 기소장이나 뭐 또 판결문 이런 내용들 다 어렵기 때문에 낱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 변호의 권리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또 행사하는데 자칫하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공휴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공휴일이었다가 다시 공휴일이 아닌 걸로 됐다가 다시 공휴일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님이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요. 뭐 도끼 상소를 올렸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2012년에 저희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경총에서 이제 경제계에서 많이 반대를 했고 경총이 특히 앞장서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총 논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휴일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길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인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경총 앞에 가서 제가 마치 상소를 하듯이 경총 전하에게 상소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한글날을 공휴일을 만든다고 해서 경제에 그것이 어떤 타격을 입힐 일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문화 국가의 품격을 높여줌으로써 한류에 대한 또 한국 상품에 대한 어떤 신뢰 또 호기심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좀 하는 작업을 했던 거죠. 이건범 대표님 나오신다고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거예요. 언어는 인권이다. 지금 책을 갖고 오셨는데 책 제목이 바로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어는 인권이다. 언어는 인권이다. 네. 어떤 맥락에서 제가 한번 들고 있을게요. 언어는 인권이다. 한번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언어는 인권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고 지금 이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국어 관련된 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흔히 이제 뭐 예전에 자장면으로 쓸 거냐 짜장면으로 쓸 거냐 예,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엄청 예. 서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자장면으로 쓰든 짜장면으로 쓰든 그게 우리 생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맞춤법이 좀 틀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그런 언어 내부의 문제만 발목 잡혀가지고 언어가 사람의 생활에 또 권리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람의 어떤 권리 문제와 그 서로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문법이니 뭐 어문 규범이니 이런 문제만이 우리에게 국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의 쓰임새가 우리 생활에 제대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생각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대표님이 판넬을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모르면 안전이 문제되는 단어 네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자동 제세동기 AED 저도 사실은 이거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떤 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낯선 말은 바로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사고의 순간은 그때는 정말 더 당황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이 입에 익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사실 뭐 사고가 생길 뻔한 일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심장 충격기로 저희가 바꾸자고 계속 제안을 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이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대표님이 하시는 운동의 그렇습니다. 의미,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쉬운 말로 바꿔줘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 이런 것을 기본으로 지킬 수 있게끔 말이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핸드레일은 뭐 손잡이 이건 좋은데 말이죠. 네.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다. 이건 좀 네네. 말이 오히려 길어지는 거는 조금 저는 부적절한 뭐 것 아닌가 땅-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싱크홀- 땅 꺼짐 그러면 안 됩니까? 됩니다. 저도 땅꺼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때는 뉴스나 이런 데서도 땅꺼짐, 그 싱크홀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붙여도 되고 아니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말할 때 땅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말들이 사실 위험한 말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더 위험한 말들을 쓰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꾸지 이렇게 않는 제목을 붙여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대표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차별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 저희가 정착된 네. 외래어다 생각해서 생각 없이 썼던 단어들에 네. 차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 같은데 홈리스는 노숙자나 불황자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사실은 노숙이나 불황인으로 쓰고 있는데 노숙인, 불황인. 일부에서 또 사회복지 관계된 분들 또는 이제 공무원분들 중에서 자꾸 이런 걸 홈리스라고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네, 쓰니까요. 그렇게 쓰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숙인 이런 어떤 그 표현이 괜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내 곁에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예를 들면 뭐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거를 우리 주변에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별명처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버나 시니어라는 외래어는 노년으로 바꾸고 다문화는 이주민 가족으로 바꾸는 것이 예, 좋겠다. 우리 다문화주의 이거는 뭐 사실은 철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회학에서도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다문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우리나라로 이민 오신 분들의 이주 여성분이나 이런 분의 자녀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떤 별명처럼 다문화 이렇게 부르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차별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대표님 뭐 전체적으로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홈리스를 불황인, 노숙인, 다문화를 이주민 가족 이렇게 부르는 것, 바꿔 부르는 것이 차별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덜어준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언뜻 그런 생각이 좀 잘 안 드네요. 이 부분은. 예.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차별을 홈리스 같은 경우는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용도로 오히려 은폐하고 은폐하기 있다. 위한 용도로 영어를 사용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 그 요양시설 같은 데를 데이케어 센터라고 쓴단 말이죠.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게끔 만드는 식의 이런 말들이 이제 은근한 차별을 갖다가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차별적 의미를 숨기기 위해서 미화하고 포장해서 예. 사실은 그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이웃과 사회의 손길인데 그걸 갖다가 말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틀렸습니다. 예, 이 대표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려운 조합으로 알 권리를 침해하는 단어 이거 맞습니다. 포괄수가제. 사실 기자들이 뭐 특히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기자들 또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기사 많이 썼는데 쓰죠, 예. 기자들도 정작 쓰면서 모를 경우가 많아요. 포괄수가제는 질환별 의료비 정찰제 이렇게 바꿔야 된다. 네, 의료비 이게 사실은 이게 개별 수가제에 대한 반대로 포괄 수가제라고 그쪽에서 만든 건데 보건당국에서.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건강보험 관련된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질환에 따라서 이런 질환들은 어디 가나 같은 그 의료비를 내게 된다라는 거에서 의료비 정찰제라고 표현을 해줬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포괄수가제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저는 뭐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바우처라는 말을 방송사에도 많이 쓰는데 네, 많이 이것은 복지 이용권으로 바꿔 부르자. 저는 사실 대학을 다녔고 어느 정도 뭐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1급 시각 장애인이에요. 지금 뭐 보기에는 상당히 멀쩡해 보이지만 근데 제가 복지관에서 그 활동 보조 관련해서 그런 바우처를 발급받게 됐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뭘 뜻하는 건지를 질문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약간 좀 창피하다고 느껴질까? 내가 이 말을 모른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떤 알 권리의 문제도 있고 또한 내가 어떤 그 영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의 외국어 능력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가 이렇게 차별당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얼마 전에 공기업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하자 이렇게 나와서 화제가 됐던 말인데 사실 블라인드 채용하면은 얼핏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외국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시각 장애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통 시각 장애를 블라인드라고 부르거든요. 외국에서.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또 이렇게 써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좀 많은 어떤 저시력인들, 시각장애인들 상당히 또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말은 사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저는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기회균등 채용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 방법에 관해서는 이제 정보를 좀 가리고 채용 작업을 한다 이런 거니까 정보가림 채용이나 기회균등 채용으로 해줘야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괜히 국민들이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민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실 쓰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쉬운 말로 바꿔주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뉴스 브리핑이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 브리핑을 대체할 만한 좋은 제목이 있을까요? 글쎄요, 뉴스를 정말 많이 쓰죠. 이제 뭐 안 쓰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뭐 소식이란 말을 또 가끔씩 쓰시니까 하나 꼭지마다는 소식이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오후의 소식도 있을 수 있고 뭐 따뜻한 소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식을 활용한 앞뒤에 어떤 문장을 붙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기에는 공짜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영진의 오후의 소식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오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끝날 때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는데요. 한번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사실 시인과 소설가, 우리 문인들이 우리말을 쓰는 분들이고 우리말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가 나오고 아마 2012년 10월 5일에 강원도 인제에 박인환 문학관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골랐는데요. 네. 시인과 소설가들 또 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우리 한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뭐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시인 소설가 다 마찬가지니까 사실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쓰는데 문제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읽기 독서율이 자꾸 떨어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독서율을 좀 높이기 위한 작업을 국가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 임직원들도 책을 사실 많이 읽어야 새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데 단지 그게 어떤 정보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인문적인 소양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직장인들에게 어떤 책 읽는 문화
또 학생들에게도 책을 읽는 문화 이런 것을 저는 좀 많이 권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조금 전에 이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제목으로 바꿔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오후의 소식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